안녕하세요. 저는 그 진보와 보수의 차이가 그다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결국 이 양대 정치세가 하는 짓은 전자개표기를 찬성할 것이며 부정선거도 용인할 것이고 결국은 하는 일은 뭐냐? 중산층을 줄이기 한다. 이겁니다. 중산층 줄이기, 빈부차를 아주 극심하게 하는 것이 특징이에요. 근데 이제 그것이 세계화 세력인가, 자국 중심 세력인가, 그 정치세가 설 때 대부분의 경우는 자국 중심으로 생각하는 정치세를 키우지 않죠. 그거야 당연하죠. 그 사회가 보다 깨끗해지고 비리가 줄어들고 그러면 세계화 세력이 작은 나라들을 통제할 기회가 더 적어지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그저 진보도 세계화 세력, 보수도 세계화 세력 이렇게 된다고 생각해요. 결국은 왜 그러느냐? 근데 이제 백선엽 이분이 이제 장군인데 과거에 그 한국의 독립군을 무찌렀다라고 하면 안 되겠죠. 그 독립군을 무살개군 그런 일본군이었기도 하고 또 그 냉전 시대에 일어난 한국 6.25 전쟁 당시 그 부산 그 지역을 지켜낸 장군이라서 그 미국으로서는 지금 굉장히 한국 정부가 친중 정부이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하면 친미 성향으로 만들까, 그렇게 또 사회를 그렇게 만들까, 그런 쪽으로 생각하겠죠. 그래서 이제 백선엽 이 장군이 왜 하필이면 10일 날 돌아가셨고 요새 떠들썩하게 그렇게 추모식을 하죠. 박원순 시장도 마찬가지로 지금 SNS에서는 상당히 그 추모 쪽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야 세력의 대치 구도가 일어난 것은 마치 한국의 현 상황이 신냉전 구도를 보는 것 같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렇다면 중산층이 쪼그라드는 현재의 문제를 이 양대 정치세가 해결할 생각이 있을까 없을까? 없다고 봅니다. 그게 이제 가장 큰 문제죠. 가령 예를 들어서 이 박원순 시장이 죽었다고 하는, 저는 죽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지만 그 상태를 다시 돌아가 보면 뭐냐면요, 서울시 의원이 다주택자 상위 5명이 평균 16채를 보유했다 그래요. 저 이거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그래서 이것이 재산 부풀리기고 이거는 경실련에서 얘기를 했는데 도대체 시의원이라는 사람들을 왜 선택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시골에서도 군의원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게 촘촘히 그 의원들이 들어서서 자기 배불리는 일을 한다는 거죠. 근데 서울시의 경우는 서울시장이 3선 연속으로 시장직을 했기 때문에 소위 그 진보세라고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포진돼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다주택자가 상당히 많은 비율로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도저히 해결할 수 없었는지도 모르죠. 그런데 한국의 가장 큰 경제적인 문제는 뭐냐면요, 현재 자영업자 숫자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선진국들은 일반적으로 자영업자 비율이 낮습니다. 가령 여기 보시면은 프랑스 11%, 캐나다 8%, 일본이 10%, 미국이 6% 정도라고 그러는데 한국은 25%에 달하고
그 코로나 사태로 힘든 나날을 보내는 계층이란 말이에요. 이분들이 자영업자층이. 그런데 이제 한국은 정부의 부채가 적은 편이죠.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렇지만 가계부채가 2019년 말 기준으로 1600조를 넘는데 그중 반, 즉 826, 800조 정도가 자영업자들의 빚이라고 그럽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튼실한 경제 구조를 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코로나 사태로 폐업 사태로 갈 확률이 높고 또 장사가 안 되고 그러면 문을 닫게 되면 상업 부동산, 즉 그 매물로 내놓는 경우가 많아지고, 특히 이 뭐 식당 같은 경우에는 그 식기 전에 썼던 그 각종 식기라고 그러나요? 그 식기나 부엌용품들이 막 지금 중고 매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을 과연 누가 구할 것인가? 아무도 구하지 않을 것 같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정부에서 물론 문재인 정부는 완전히 세계화 추진 정책을 그대로 따르는 정부예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유럽 정책 뭐 이런 것들이 다 그린 그런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거에 그 박근혜의 지지층의 그 정치인이 이 현 난세를 구할 것인가? 그렇지 못하죠. 또 이명박계가 구할 것인가? 그렇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를 제가 지금 얘기를 하자면요. 박근혜 정부 밑에서 일어난 것이 황교안 총리잖아요. 그 당시 황교안 총리가 뭘 결정했냐면요.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에 7억 원 이상을 투자하면 영주권을 내준다. 이런 걸 결정했다고 합니다. 그 당시 LCT 비리가 황교안 전 총리에게 치명타가 될 수 있다. 뭐 이런 상태에서 이걸 결정을 했다고 그러는데 LCT에 정부가 내준 특혜 중에 하나가 황교안과 연관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비리가 연결돼서 자국 중심으로 결정하지 않은 겁니다. 이 비리 사건은. 그리고 중요한 것은 황교안의 경우는 삼성 S파일 때 삼성 쪽 인사를 모두 불기소 처분한 그런 법조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 삼성맨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명박은 또 유명한 그 자기가 소유한 땅이 어마무시하게 한국에 많고, 해외에도 그 이명박의 아들이 그 무슨 유명 해외 투자 회사 밑에 들어갔었잖아요. 골드만삭스든가 그럴 거예요. 그리고 그 이시영도 그렇고 조카도 그렇기 때문에 해외에 유난스럽게 많은 그 한국 그 자본을 투자를 해서 실패를 많이 했잖아요. 뭐 어마무시하게 실패를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리튬 광산을 볼리비아, 남미 거기 정권 자체가 좌파 정권이었어요. 그런데도 그 골드만삭스가 아마 추진을 한 것 같아요. 이런 건 해외 자원을 뭐 대신 개발해라. 그러면은 뭐 돈이 많이 떨어지거나 뭐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투자사니까. 그래서 어쨌든 해외 자산 투자를 하게 하면서 돈을 또 어마무시하게 해외에 있을 가능성이 높죠. 이거 조사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래서 이명박, 박근혜 둘 다 그 수하에 있던 정치인들을 신뢰하면 또 안 되겠지 않겠어요? 다 비리가 이렇게 있는데. 근데 그 중에서도 그 국정원과 삼성이 아주 굉장한 활약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뭐냐면 이명박 시절에 2009년에는 국정원이
어버이 연합에 현금을 지원했습니다. 현금을 지원했다는 겁니다. 가령 추선이 어버이 연합 사무총장한테 매달 200만 원에서 500만 원 협조비를 줬고 뭐 시위에 나서면 현금 뭉치를 전달했다고 그래요. 시위에 나설 때마다. 흥미롭죠? 삼성도 전경련하고 연합돼가지고 각종 보수단체를 지원했는데 삼성은 언제든지 그 비밀리에 이런 사실은 정치 집단, 뉴스를 만드는 매체도 그뿐 아니라 이렇게 보수단체한테 지원을 했다는 거예요. 자금을, 정경련을 움직여서. 비단 그뿐만은 아니지만 어쨌든 새누리당의 문제는 이 국정원 알바 운영을 해서 뭐 댓글 건당 얼마, 블로그 얼마 이렇게 돈으로 했다는데 이것을 그대로 따라한 것이 그 다음에 들어선 더민주당의 알바 운영이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한국의 경우는 지금 현재 노무현 정부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그 자위대 입국이란 말이에요. 황교안은 근데 2015년 10월 달에 자위대 입국도 허용하겠다 이런 발언을 했기 때문에 일본 언론들이 굉장히 신나했었습니다. 때문에 이것은 왜 자위대의 입국이 위험하냐 하면 한국이 전쟁 상황에 들어갈 뿐 아니라 그 이명박의 4대강이 왜 만들어졌을까? 그 많은 사람들이 의혹을 갖고 있잖아요. 그것도 일본의 자위대의 무슨 잠수함이라든가 조그만 거 그런 것이 들어올 수 있다 그래서 막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랬던 거 기억하시죠? 그것처럼 한국 사람들은 대부분 그 전쟁이 다시 발발하는 것을 몹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이유로도 한국은 전쟁이 날 가능성은 없다고 봐요. 그만큼 경제 규모가 크기 때문에 그리고 투자, 자본이 대기업이나 금융 이런 계통을 외자가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그 전쟁이 발발할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정치인들이 이렇게 자국 중심의 발언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황교안 같은 경우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렇게 얽혀 있기 때문에 우파가 아무리 우파 스피커를 돌려도 그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배후에 국정원이 있을까? 배후에 정경련이 있을까? 이런 의혹을 항상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근데 하태경의 경우는 이번에 부정선거가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미통당이 지금 새로운 야권의 정당으로 들어섰는데 사실은 미통당이 하는 것을 보면 하태경을 얘기를 하자면 이 사람은 열린 북한방송 대표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북한과 대척점에 있었으며 또한 그 미국의 전략자산이다라고 얘기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김부선을 공작해갖고 공지영하고 붙여줬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제거를 위해서 굉장히 나섰잖아요. 공지영과 김부선이 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그 이재명은 물불 안 가리고 사드 배치도 반대하고 문재인 아들도 잘못했다 그러고 이런 식으로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물불을 너무 안 가린 것도 있죠. 근데 이제 자국 중심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에는 하태경 같은 경우에는 이 공지영과 김부선을 이용해가지고 그렇게 내치려고 애썼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국의 정치 상황은 상당히 복잡한 구도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경제정책을 세계화 세력이 쓰는 한 그다지 중산층 키우기엔 도움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요. 안녕히 계세요.